대손금 할게, 대손금. 자, 이제 여기 챕터 자체는 이제 대손금이,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명세서 입력할 때도 대손금 입력하는 곳 별도 있고, 대손충당금 입력하는 곳 별도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에요. 그렇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아니라, 딱 그랬을 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뭐냐. 우리가 대손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다. 라는 건 요게 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 중에 우리 시험에 이때까지 두 개만 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었죠. 맞죠? 아까로 따지면 그거 아까 특수관계자한테 내가 요트 살 돈을 빌려준 거예요. 맞죠? 그 업무와 무관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자인 그 대주주나 뭐 이사가 빠져 죽었어요. 그럼 세법에서는 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주지 말랬지? 떼어 먹힌 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말은 진짜 어렵죠? 이게 뭐냐면 보증이에요, 보증. 맞죠? 자, 우리 항상 보증은 아버지로 설명할게요. 진짜 이게 우연의 일치로 항상, 제가 이제 보증 설명할 때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보증 쓰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저한테 불러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맞죠? 사실 어머니들은 이제 아들한테 마음의 응어리를 막 풀어놓으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보증할 때 뭐 공감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물어봐요. 혹시 보증 쓰셨냐고 부모님 중에 보면 아버지가 쓰셨다.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가 보증 쓴 걸 본 적이 없어. 다 아버지예요. 자,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자, 요게 B가 은행이에요. 은행. 여기 B가 은행이고요. 항상 아버지가 누구한테 보증 쓰냐면 그 친구한테 보증 쓰죠. 친구. 여기 아버지 친구. 알죠? 여기. 자, 아버지의 친구가 B는 은행한테 돈을 빌렸고요. 알죠? 다 돈을 빌렸고요. 이제 아버지 나와요. 아버지. 자, 아버지가 친구가 만약에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제가 갚을게요 라고 보증을 쓴 거예요. 알죠? 그럼 항상 결과는 똑같죠? 그죠? 결과는 네, 아버지 친구가 도망가죠. 맞죠? 아버지의 친구가 도망가면 이제 아버지가 갚고요. 맞죠? 갚고요. 아버지는 이제 누구한테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친구한테 채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예요. 보증채무 대위변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 요 아버지의 친구가 보증 썼죠. 요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가 대신 갚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친구에게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해요. 구상권. 내가 채권을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알았죠? 자,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 이 구상권은 떼어 먹히겠지. 맞죠? 실질적인 여러분들 보증 쓴 걸 제가 받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그때는 미안했다. 내가 다시 돈 갚을게. 이런 적이 없죠. 맞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대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900년대 삼성보다 컸던 게 대우거든요. 실제로 대우가 훨씬 컸어요. 삼성보다. 근데 대우가 IMF 때 망했죠. 죄송해요. IMF 때 망했어요. 그 기업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계열사들끼리 보증 서서 그래요. 아시죠? 그때 좀 일을 많이 벌려놨거든요. 대우가. 해가지고 뭐 대우 계열사가 A가 있다라고 하면 A가 B에 보증 쓰고 B가 C 보증 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 보증으로 무너진 거예요.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증 쓰는 거 진짜 싫어요. 그 대우가 망한 계기이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우리가 미수금, 매출세. 이건 뭐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은 여러분들 세무서에서 빼주잖아요. 낼 세금에서.
그죠? 대손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건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낼 세금에서 세무서가 빼준다라는 건 나라에서 대신 변제해 준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맞죠? 변제해 줬으니까 이건 대손이 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정 힘드시면 대손세 공제 부가가치 있어서 꿀 빨았죠? 제가 항상 쓰는 용어 꿀 빨았죠 이거거든요. 대손세 공제 받았다라는 건 부가가치 세법에서 꿀 빨은 거잖아요. 꿀 빨았다는 건 세금 줄였다는 얘기예요. 줄였으니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미안하지만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한 번 더 대손금을 인정해주면 두 번 꿀 빠는 거다. 한 번만 빨아라. 이걸로 기억하시다 은근히.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시험에 3번은 낸 적 없고요. 1, 2번만 내죠. 1, 2번. 아시죠? 넘어가요. 자, 이제 대손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와요. 두 개 구분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가 신고조정 사항이 있고요. 결산 조정 사항이 있어요. 그죠? 요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자, 해볼게요. 자, 대손금이 여기 신고조정 사항이 있고요. 자, 신고조정 사항은 말 그대로 뭐냐면 신고조정 사항은 장부에서 비용을 적지 않아도 무조건 비용 강제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 신고조정 사항은 무조건 세법상 정답되게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고조정 사항은 뭐냐면 회수 가능성이 0%예요. 그죠? 회수 가능성이 제로. 자, 제로고요. 핵심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은 장부에 적어야지만 비용 인정되는 거잖아요. 신고 조정 사항은 장부에 비용을 적지 않아도 세법에서 무조건 그 정답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산서에 없어도 반드시 송금 산입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대송금에서는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해요. 자, 해보면 딱 4개만 외우시면 돼요. 4개. 요 4개 빼고는 다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신고 조정 사항 요 4개를 꼭 외워주세요. 자, 해보죠. 자, 대부분 뭐냐면 법에 따라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럼 회수 가능성이 제로죠. 그래서 해보죠. 자,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배우셨냐면 세무 2급 때 배우시죠? 소멸시효 완성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 권리를. 법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법에서 소멸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암기. 자, 그 다음에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 결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생계획 인가는 우리 회사가 좀 무너져 가요. 우리 회사가 무너져 가요. 뭐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차 같은데 무너져 가면은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살아나갈 계획인지를 법원에 제출해요. 법원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채무를 갚아 나갈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재무 구조를 좀 깔끔하게 할게요. 라고 법원에 제출을 해요. 아셨죠? 그랬을 때 그 회생 계획을 일단 인가는 법원에서 허가해 줬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인가 빼고 그러면 이제 회생 계획을 제출하면은 그걸 법원이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하고 얘를 죽였을 때 죽였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얘를 죽였을 때 국익이 커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진해운일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지식을 뽐내 봤어요. 죄송해요. 한진해운 없어졌거든요. 아무튼 죽이고요. 얘를 살렸을 때 국익이 크면 살려요. 맞죠? 지금 쌍용차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수돼가지고. 살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회생 계획이 있다라는 건 얘네들 재무 구조가 엉망이겠죠, 당연히. 재무 구조 엉망이고 부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일부 채무를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법원에서 채무를 탕감해주면 반대로 채권자는 법원에서 탕감해준 만큼 못 받는 거잖아요. 법에 따라서. 법원이 법이지 뭐.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예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2개는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 외우시고. 자, 3번째.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은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자, 내가 을한테 돈을 5억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5억을 빌려드렸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자, 5억을 빌려드렸고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자, 5억을 빌려드렸고, 근데 제가 여러분 빌려드리면 좀 불안하죠.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담보 잡은 거예요. 그 담보를 언제 잡았냐면,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5일? 8월 25일 날 잡은 거예요. 어쨌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채무를 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경매 신청. 아시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했고 실제로 경매가 일어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 저만 담보를 건 게 아니에요. 뭐냐면 A 은행도 걸고 B 은행도 건 거예요. 아시죠? 근데 걔네들은 저보다 먼저 걸었어. 그럼 항상 여러분들 담보권자가 싸우잖아요. 그럼 먼저 담보 잡은 놈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저는 8월 25일 잡았는데 나머지만 8월 뭐 4일 이렇게 잡았대요. 아시죠? 그럼 걔네들이 먼저 받아가요. 이 채무자의 재산을 팔게 되면 그 채무자의 재산 판 걸 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놈이 먼저 받아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 팔렸고 은행이 다 받아가서 저는 끝난 거예요. 저는 받을 게 없어. 이해되세요? 그럼 경매가 취소가 돼요. 제 이제 채권 경매가 이제 끝난 거죠. 전 못 받게 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했고, 경매 취소 법원에서 제가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법원에서도 못 받게 된 거야. 다른 사람, 담보를 먼저 잡은 놈이 다 받아갔네? 넌 끝! 이렇게. 말로 떼어도 되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신용복지협약은 아름다운 제도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저질러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요거 20대 때 예전에 그 게임에 빠졌을 때 대출을 좀 했었거든요. 20대 때 여러분들 지금 말고 알죠?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잘 보시면 뭐냐면 이건 제가 잘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빠삭하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채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제 못 갚겠어요. 못 갚겠으면 그 뭐지 개인 회생 절차라고 해서 개인 회생 절차가 아마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하는 걸 거예요. 그게 있고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거긴 안 해봐서.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을 맺자.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은행 그 금융권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게 있어요. 빌린 게 있는데 걔가 신용회복위원회랑 협약이 되면은요. 채권의 일부를 탕감을 해줘요. 그걸 받아들여주면 은행이. 대신 근데 신용복지위원회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죠. 저 갚을 능력이 없어. 어떡하죠?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양아치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도 국가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아셨죠? 그러면 채무를 만약에 제가 7억을 탕감받았으면 반대로 은행은 채권 7억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알죠? 네, 좋은 제도에 많이 활용하죠. 농담이에요. 표정이 쥐라라 보이네 표정이. 그래서 요 네 개예요. 다 보시면 법에 따른 거죠. 여러분 법이나 국가. 자. 되셨죠? 넘어갑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다 법률로 정하고 있고요. 이미 했었죠?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은 장부에 내가 어느 년도에 송금 먹을지를 표시하는 거고. 기억나시죠? 신고 정상 무조건 그 년도에 송금돼야 되니까 송금의 귀속 시기를 회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신고 조정 사항을 만족하는 연도에 송금 강제예요. 다른 연도에 못 받아요. 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얘는 회수 가능성이 0.000000001%예요. 네. 0%나 0.00001%랑 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다 법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거예요.
아셨죠? 법에 따라서 못 받게 된 거는 빵 퍼센트인 거고 법에 따른 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인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해볼게요. 여기. 자, 주로 요거 파산했대요. 파산하면 왠지 여러분들 신고주정상 같잖아요. 맞죠? 근데 파산했는데 알고 좀 약간 살을 더럽게 만들게요. 어떤 회사 파산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파산한 회사에 그 땅 옆에 유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살이 개같이 만들었죠. 법에 따라서 여러분 못 받게 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유전이 나왔네? 그래서 유전을 우리가 이제 따놓는 곳에 팔아가지고 더 회수할 수 있잖아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례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망. 여러분 사망을 하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맞죠? 하지만 사망하면 누굴 찾아가면 돼요? 자식을 찾아가서 때리면 돼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형의 집행. 이거 뭐예요? 그 채무자가 깜빵 간 거예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죠. 회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죄를 저질러서 같은 깜빵에 넣어달라고 하면 돼요. 어거지죠, 어거지. 그러니까 딱 보시면 법에 따른 건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배우셨죠? 이건 이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건 대손세 공제에 있는 사유죠.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좀 알고 계시면 편하긴 해요. 자, 근데 조심하실 거, 일단 요거만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내진 않으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원 빌려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찾아간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냐면 제주도에 사시는 거예요. 제주도. 이해되세요? 와 이게 뭐예요? 야 10만 원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올 거니? 비행기 값이 더 나올 건데.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뭐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증오해서. 맞죠? 그래서 회수할 가능성이 0%는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사례가 좀 그지 같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신고주정사항 4개를 꼭 외워주세요. 헷갈려요, 여기가. 아시죠? 신고주정사항 4개가 아니면 다 결산유정사항이에요. 오케이? 자, 됐고 이것도 배우셨죠? 우리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인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도 2년 이상 경과하면 요거 우리가 대손을 확정시켜 대손세 공제도 해주죠. 배우셨죠? 단 특수관계자는 안 된다라는 것도 배우셨고 믿을게요.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부도 후 6개월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뭐냐면 자, 내가 이제 부도라는 게 은행에서 통보를 해주죠. 요놈 새끼가 요놈 새끼가 어음대금 통장에 안 넣어놨다라고 알려주는 거 우리가 부도라고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맞죠? 부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부도하고 좀 다른 거. 맞죠? 그럼 우리가 부도 6개월이 지나면 그 받을 권리가 있죠. 아직 남아있죠. 맞죠?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항상 내가 그 자산을 받을 권리가 있음, 자산이 나한테 있음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1,000원을 무조건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그 자산이 나한테 있음을 잊지 말자.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부터 할게요. 여기 부도 6개월이에요. 얘만 그래요. 무조건 비망가액을 1,000원을 남겨놔야 돼요. 비망이 뭐냐면 우리가 망자가 망각하다 할 때 망자 씁니다. 망각. 잊어버리다 이 뜻이죠. 빚자는 아닐 빚자.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남겨둔다 그때 자산을. 아시죠? 1,000원이 되게 많은 동네에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1,000원이 제일 중요한 여기예요. 여기 진짜 장난 많이 칩니다. 그래서 꼭 부도 6개월이면 우리가 대손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1,000원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안 남겨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1,000원이 현실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세무공무원이 와가지고 부도 6개월 지났는데 1,000원 안 남겨놓으셨네를 쓰레기 봐라?
세금이 1,000원이나 줄었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딱 맞겠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중요해요. 이 1,000원 때문에 다른 곳에 그냥 다 줘요. 아셨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결산 조정 사항은 중요한 게 뭐냐? 얘죠, 요거. 뭐냐면 요건만 충족한다고 근현대 송금이 아니에요.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장부에서 대손 처리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법요건 충족 앤드예요. 장부에서 비용을 처리해야 송금 인정해줘요. 하지만 신고주정사항은 장부에서 비용 처리하라 신고주정사항이니까 무조건 근현대 송금이 돼야 돼요.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대송금 파트에서.